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산림청에서 산불 피해지 보건 대책에 대한 그 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기사화된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산불 피해지 복구 방안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128회 7월 2일 있을 산림기술사 128회 필기시험에 산불에 관한 문제, 산불 발생 원인 같은 것, 산불 발생 피해지에 대한 보건, 뭐 인공보건, 조림보건, 자연보건 이런 것들, 또 산불 피해 그 4대 지표 같은 것, 감식 지표, 이런 것들이 이 문제 출제될 확률이 높아서 이번에 어제 그 신문에 난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계획에 대한 그 보건 회의를 산림청에서 했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공부하시죠. 문제: 2022년에 경북 울진을 비롯하여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다.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보건 대책을 설명하시오. 가로 열고, 이건 제가 쓴 것입니다. 산림청 산불 피해지 보건협의회 보건 원칙 기사 참조를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만들고 답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답: 큰 1번 산불 피해지에 대한 보건 대책 개요. 반가로 1번 민, 관, 학 머리 맞대고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고려. 2번 반가로 2번 자연보건과 조림보건 조정 및 주민의사 최대한 반영. 반가로 3번 합리적 보건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 반가로 4번 울진 삼척 강릉 동해안 지역의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 벌채와 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큰 2번 보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시된 주요 원칙은 무엇인가? 반가로 1번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보건. 이거는 기본이죠. 산림의 6대 기능에 따른 보건입니다. 뭐 수자원 보호림, 수원함양 보호림, 목재 생산림, 뭐 생활자원 보전림, 자연건강 보전림, 산림재해 방지림, 뭐 이런 것에 따른 보건을 해야 되겠죠. 기본이죠. 원칙의 기본. 두 번째, 피해 경지역. 산불 피해가 심중경으로 나누겠죠. 심은 아주 그 지피식상하고 교목 과목이 다 타버리는 상태, 중은 불탄 상태, 경은 좀 약한 상태, 이렇게 심중경으로 피해지역을 나눴다. 그리고 보호림, 소강리 금강송 지역은 산림자원 유전자원 보호림이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임지 생산력이 낮은 지역, 또한 능선부 내하수림 등은 자연복원을 한다 이거죠. 자연복원할 대상지를 구분을 한 겁니다. 이번 회의 때. 반가로 3번 송이 생산지, 단기소득 등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보건 대책을 수립해야죠. 맞는 거죠. 송이가 집단적으로 소나무 임제 많이 나는데 거기에 경지역인데 그걸 갖다가 싹 나머지 소나무 불탄 데를 벌채버리고 활렵수를 심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동네 주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반영합니다. 여긴 송이가 많이 됩니다. 여기 요 능선부터 저 능선까지는 한 3,000평인데 뭐 거기는 송이가 1년에 얼마나 합니다. 여기까지는 7,000헥타인데 송이가 얼마나 합니다. 이러면 그런 데는 소나무 강송을 심던가 아니면 소나무 맹화갱심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일제히 다 그 지전작업, 조림예장지 정지작업을 한 다음에 활력수림을 갖다 줘서 그러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반가로 4번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하수림. 여기 이제 새로운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보건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제시된 주요 원칙에서 네 번째 반가로에서 조림보건을
하는 데에는 어떤 조림복원을 하냐면은 목재생산림 할 때 산 허리 및 산 아래, 그러니까 산 중복부의 밑에 부분, 산 중복 부분, 산복 부분, 그리고 아랫 부분 이런 데 내화수림들 조성하고 목재 생산림들 조성하고 도로변 가시권 등에는 조림복원을, 도로변에서 보이는 데는 조림복원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능선부 이런 데는 자연복원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128에서 산불 관련 문제가 나온다면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대, 도로변 가시권은 조림복원 이런 거를 써주면은 점수를 높게 받겠죠. 자, 그리고 큰 3번 입지 여건에 따른 복원, 방가로 1번 조림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 본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입지 여건에 따른 복원, 만약에 이제 조림복원 한다 그러면 낙엽성을 심는다 이겁니다. 그럼 낙엽성을 심는다면 여기는 산록부에 땅이 좋고 토질이 좋으니까 단위 면적당 해당 3,000번을 심지 말고 여기는 그 2,500번을 심자. 그러면 1.8m, 1.8m 심던 것을 2m, 2m 심어야 되겠죠. 여긴 2.5m, 2.5m 심어서 2,500번 말고 2,000번을 심자. 이렇게 탄력적으로 여긴 낙엽성을 헥타당 3,000번을 심자. 여긴 물풀의 나무를 내화수림대를 헥타당 2,500번을 심자. 이런 것을 설계할 때 산림규서사무소, 엔지니어링 사무소한테 조림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갖고 대책을 세워서 단위 면적당 식재 본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겁니다. 참 좋은 키워드입니다. 방가로 2번 생물 다양성과 무조건 들어가야 될 키워드죠. 생물 다양성, 종다양성, 생물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해서 침엽수, 활엽수, 혼요림 조성 등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다.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방가로 3번 또 복원 중에서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키로 해서 과거 일률적인 복원 방법을 벗어나서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조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자연 복원과 조림 복원을 하는데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을 하기로 해서 과거의 일률적인 복원 방법을 벗어나서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조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큰 4번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결론. 항상 용어 말고 논술일 때는 논술은 특히 결론을 주어주는 것이 점수를 받는 데 유리하죠. 결론. 방가로 1번. 산림 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산 소유자, 또 산 소유자하고 있지 않아도 송이를 캐는 사람, 산나물을 캐는 사람, 버섯을 캐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산주. 임업인은 물론 국내외 목재 시장의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도 고려해야 한다. 방가로 2번 결론. 각계각층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이제 지금까지 저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한 초쯤 될 것 같아요. 산림청에서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경북 울진을 비롯해서 산불이 많이 났는데 그 산불 피해지 복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냐? 산림청에서 산불 피해지 복원 협의회 복원 원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제와 답안을 갖다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128회 필기시험에서 산불에 관한 문제가 날 확률이 엄청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와 답안을 이렇게 잘 분석하고 암기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외워뒀다가 문제가 출제가 되면 쭉쭉쭉 써내려가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